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의 지역에 안개가 매우 짙은데요. 청주 공항으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강이나 호수 주변, 교량 주변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2.8도, 거창 6.9도로 출발하는데요. 낮이 되면 지금보다 기온이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안개가 차차 걷히면서 맑게 드러날 텐데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조금 탁할 때가 있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강릉 15.5도, 부산 14.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0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모레는 동해안 지역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주행의 변화를 넘어 일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볼보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과 함께 새로운 오늘을 만나보세요. Volvo.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잠깐! 여기에 베이컨까지 더하면 빅맥과 베이컨의 맛있는 만남. 빅맥 베이컨. 빠빠빠라빠. 아우, 대박과 대박의 차이. 풀 죽었네. 와, 풀렸네. 의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하트 브러쉬.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아파트멘터리. 이 비슷비슷한 네모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특별하고 나다운 네모가 되는 꿈. 그 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는 아파트멘터리. 여행할 땐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이 가볍고 편해야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어요.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자장을 제대로 보세요. 원래 춘장은 황갈색. 그러니까 오직 전통 춘장으로만 제대로 만들면 당연히 자장도 황갈색. 전통 유니자장면. 자장을 제대로. 더 미식, 유니차장면. 미식, 생활의 되다.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This city is always challenging me. How far can you go? You never know. Hera. 탈모, 판시들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딜. 오늘부터 동서. 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한 가게 안으로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옷을 모두 벗은 채로 가게 손님들에게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흉기를 내놓으라면서 위협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하시죠.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던 킹크랩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7만 원대, 약 36%가 싸졌다고 하는데요. 제철 맞은 킹크랩, 앞으로 더 싸질까요? 잠시 후 물가 중개석에서 알려드립니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딜. 오늘부터 동서. 폰 바꾸기 너무 어려워. 귀찮아. 8시간에 쉽게 고르고 3분 만에 가입 완료. 통신이 쉽다. Why not? 유플.com. 찾았다. 내 피부를 위한 콜라겐. 피부 콜라겐과 동일 구조. 디어퀸 GPH 콜라겐. 뷰티 인사이드 디어퀸. 오늘만큼은 하니 빼빼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널 정말 아낀다는 뜻. 우리 마음 빼빼로로 말해요. 롯데 빼빼로.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1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슬슬 가볼까? 가득 완전 이득. 인크레더블 캐스퍼.
한 남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양손에는 흉기까지 든 남성. 물건을 집어던지고 경찰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뭐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는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경찰차를 발견한 시민들은 다급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곳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걷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손에 흉기를 든 채 술집으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주방으로 향합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겁을 먹은 시민들. 다급히 가게 밖으로 대피하는데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저 좁은 가게 안에서 만약에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 손님분들이 엄청 많이 다치게 되는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긴급 상황.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남성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든 소주병을 벽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에 올려진 유리병을 들고 경찰에게 그대로 돌진하는데요. 아주 위험하죠. 그 순간 재빠르게 테이저건으로 남성을 제압합니다. 그대로 제자리에 고꾸라진 남성.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최초에 저희가 신고 출동을 나갔던 유흥주점에 있었던 대상자였고요. 처음 난동이 시작된 곳은 인근에 있는 한 유흥주점.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술 드시러 오셔서 더 논다고 이제 술도 더 달라고 막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죠. 한도 초과가 나온 거지.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남성. 술값 결제에 실패하자 갑자기 돌변하더니 주점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멱살을 잡는가 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벽에 밀치고 목 조르는데 죽으라고 목 조르는데 저는 기절도 했었어요. 피해자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화를 못 이겨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실오라기 하나 안 남기고 모두 벗습니다. 그 사람 잘못 건드렸대. 자기는 진혁이 집인 사람이라 자기 죽는 것도 안 무서워하고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래. 폭력은 계속되었지만 손님이기에 강제로 제압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여기 기다려봐. 네가 그냥 다 죽여버릴 테니까 기다려봐 이러더니 나체 상태로 여기 2층이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옷을 벗은 채 가게를 나선 겁니다. 근처 술집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가위와 술병을 챙겨 나오는데요. 이후 들어간 두 번째 가게에서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발가벗고 문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협박 행위가 되는 거죠. 위협적이죠. 그런데 손에 가위와 병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 협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협박이 법정 행위는 징역 7년 이하입니다만 현재 실무에서 양형 기준으로 본다면 한 징역 1년 안팎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워낙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도 컸고 또 동기도 불량했기 때문에 실형 1년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연해지고 있는 흉기 난동. 더욱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당산역 앞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바쁘게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쓰러지는데요. 무슨 일이죠? 분명히 버스는 멈춘 상태였는데 무슨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일까요?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큰 소리가. 이게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막 뛰어갔더니 사람이 인도 쪽에 열 몇 명 다 떨어져 있었어요. 자, 정류장으로 들어선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멈춰섭니다. 역 부근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문이 열리자 여러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한 쌍의 불빛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에 있던 택시를 밀어내고 정차해 있던 버스까지 충돌하고 마는데요. 그 충격에 미처 앉지도 못한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날아간 겁니다. 정신없는 와중 승객들은 혹시 모를 2차 사고가 있을까 다급히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버스 기사는 바닥에 엎드려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람들 소리 지르고 누워 있으신 분들 많고 피도 흐르고 좀 무서웠어요. 상황 자체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시간대 여기는 저희가 주세요. 그 사람들 다 탄 상태로 끊어버렸으면. 불행 중 다행으로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는데요. 우선 인명피해는 21명이에요. 병원 이송한 사람이 13명이고요. 이송 안 한 사람은 8명이에요.
사고가 일어난 버스 정류장 진입로는 평소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꺾으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내리막으로 꺾어. 다른 생각하면 조심해야 돼. 항상 내리막 조심해요. 코너를 돌아 내려온 뒤 정차해야 하지만 문제의 버스는 그대로 돌진해 택시와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안 들렸거든. 삑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꽝 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세게 받았어요. 충격이었죠. 수상 중인데 입장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사 의견하고 우리 자료하고는 상반된다는 정도. 버스 기사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고는 조사 중이고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2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긴 큰 사고, 조속히 원인이 밝혀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골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의 한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뽕뽕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두렵고 무섭고. 화염에 휩싸이는 차량을 보고 놀란 시민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차주도 빠르게 대피했는데요. 긴급 알림 이런 식의 뭐가 알림이 떴어요. 조수석에 불 난 걸 보고서 나온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든지 하면 죽었겠죠. 소화기. 현장을 지나던 남자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민들도 힘을 합쳐서 진화를 돕는데요. 불을 꺼야지. 지금 불 안 끄면 어떻게 해야? 빨리 일단 소방차 오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죠. 이대로 불이 계속돼 폭발이라도 일어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3명의 시민들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 7대가량을 써서 진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꺼진 줄 알았던 불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된 화재. 시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119 신고 좀. 119. 소화기 있으세요? 소화기를 몇 대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도 이제 불이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냥. 일반 차 같으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기차더라고. 불이 난 차량은 1억 원 상당의 외제 전기차였던 것입니다. 전기차 이용과 함께 화재도 느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소비되는 시간과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당시 신고 4분 만에 소방관이 출동해 완전 진화까지 약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꺼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배터리에 불이 난 건 아니고 배터리가 탔으면은 40분 만에 절대 못 꺼요. 큰 불길에 휩싸였던 차량. 배터리가 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꺼줬다는 거. 전기차에 불을 끄는다 보다도 지체를 시켜주는 거죠. 불이 확산되는 것을 좀 지연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빠른 대처가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대구 팔공산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승격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불법 매립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악취로 가득한 그 현장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팔공산 국립공원 일대. 기침 나고 네. 나가봐요. 아니 저걸 그거 갖다 놓으라고 상상 못 했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흙더미인데요. 한 달 전입니다. 이곳에서 심각한 악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현장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땅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고 가까이 가니까 정말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요?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없어진 게 이 정도예요, 선생님? 아이고. 흙을 덮고 있던 비닐을 걷자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악취는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팔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들이 쑥쑥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완전 기름진, 완전 범벅이 돼 있어요. 지금 악취도 엄청나게 심하게 납니다. 이게 지금 하수구보다 더 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게다가 흙투성이 곳곳에서 검은 웅덩이까지 보이는 상황. 웅덩이에는 벌레까지 들끓는 모습입니다. 지금 흙더미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인 침출수였는데요.
그런데 주민들 토양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저기다 뭐가 이 북구산을 물 먹는 거 이거. 아, 이게 식수랑 연결돼 있어요? 홍선 때문에 거야 여기. 바로 이 흙더미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능선천의 물줄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구 북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산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염된 흙에서 침투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침투수는 바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투수가 하천으로 흘러서 공산댐까지 흐르게 된다면 대구 북구 주민들의 생활용수가 오염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의 하천 옆 도대체 누가 왜 이곳에 이런 흙더미를 버린 걸까? 주민들은 모든 일이 한 달 전 시작됐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좀 매립 좀 시기도 하니까 헐 매립하는 사람은 그래 좋다 내가 뭐 해주겠다. 개인 사유지였던 이 땅에 공사를 하기 전 흙으로 땅을 메우는 성토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흙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당시 성토를 담당했던 업체 말을 들어봤습니다. 흙을 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서 퍼왔다는 흙이라고 얘기 들으셨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아니 청고서만 가왔다 소리만 들었지 어디서 퍼하는 건 나는 모르지요. 냄새가 나고 안에가 시커멓잖아요. 이거는 이상하다고 못 느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검사하고 몇 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냄새가 조금 난다고요. 실제로 구청에서 조사를 했지만 해당 흙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지정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오염의 정도가 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러게요. 환경단체는 애초에 검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폐기물 검사만 했다는 거죠. 폐기물 검사하고 토양 조사는 검사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폐기물 검사는 오염물질 자체를 조사하는데요. 해당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검사인데 반면에 토양 오염 검사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과 물질 항목, 기준 수치까지 나오는 결과에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는 이거 뭐 토양 오염 아니다. 무조건 폐기물이다. 주장을 하니까 그 토양 조사를 결국은 저희가 했어요. 이 중금속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토양 오염 검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염물질의 정량 기준치에 비해서 납은 약 3배, 카드뮴은 약 5배, 심지어 불선은 약 94배 높은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상당한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불소 같은 경우는 폐라든지 심장 이런 이제 호흡기가 1차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요. 납이라든지 카드뮴과 같은 그런 중금속들은 이제 우리 그 장기, 특히 이제 그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매립 현장은 숨쉬기조차 힘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크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서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냄새 나서. 심각한 오염 상태의 흙더미, 지자체는 왜 이 토양 오염 검사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폐기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이냐,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이냐, 폐기물로 분석을 해는 거지. 토양 오염도 같이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폐기물이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토양은 이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오염이 안 되는 그 땅에다 성토를 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제 토양을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폐기물로 또 고발을 한 상태고 경찰청에서도 이제 다시 한 검사해 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경찰은 해당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제주산으로 인해서 현재 오염된 토양은 아직도 회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정 처리함으로 인해서 받게 된 이익, 즉 처리 비용 상당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하시고요. 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이하 규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불법 매립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태도로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지난 17일 가자지구의 한 병원이 폭격당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게 훼손된 시신들. 가자지구 보건부는 단 한 번의 폭격으로 영유아 포함해서 약 5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죠. In which, according to the initial figures, about 500 civilians have been torn apart and massacred in this outrageous illegal crime committed by the Israeli forces against our people in the Gaza Strip. Indicates that the Islamic Jihad is responsible for the failed rocket launch which hit the hospital in Gaza. I repeat,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Islamic Jihad that killed innocents in the hospital in Gaza. 각종 외신들을 통해서 참사 당시의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오히려 미궁에 빠져버린 가자지구 병원 폭격 사건. 일부 언론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향해 발사한 로켓 중에 하나가 병원을 오폭했다고 추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될 폭탄의 파편 등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한 참사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튀르키예는 분노의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국교 자체는 이슬람 국가는 아닌데 이슬람 제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슬람 신자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튀르키예도 아무래도 이스라엘적인 그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두고 많이 비판을 하는 시점이었죠. 이스라엘 영사관이 위치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교도들의 항의는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과의 무력 충돌에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영사관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We are in front of the Israeli consulate because we are condemning that, like, Israel commits war crimes against. We came here to show our support and our solidarity with the people in Palestine. 결국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내 외교관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자국민들 역시 튀르키예에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단 튀르키예뿐만이 아닌데요.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해서 일명 유럽연합의 수도라고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 지난 16일 브뤼셀의 한 광장에 스쿠터를 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벼랑간 스쿠터에서 내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건물로 대피하는 시민들을 쫓아서 총격을 가해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e gars il criait à un moment donné, moi j'ai entendu juste des coups de feu, je suis resté figé en fait.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남성. 곧바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충격적인 글을 남겼는데요. مجاهد في سبيل الله في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ثلاثة سويدين الآن الحمد لله الحمد لله قابل ربي سبحانه وتعالى وقابل الرسول خلي حال مسؤول بإذن الله.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범인.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유럽 내 혐오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무슬림의 총기 난사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공포도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범인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 IS와 맞서는 단체인 글로벌 연합체에 합류한 스웨덴을 노리고 작전을 강행했다고 밝혔지만 벨기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이 작은 경고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핑계 삼아서 폭동이라든가 테러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IS 소행이다라고 말하면 또 이슬람 세력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른 폭동이나 다른 테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벨기에 정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속 결국 연합회원 국가 간 무비자 통행을 중단한 유럽. EU의 11개 국가가 국경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쏘아올린 혐오와 테러의 악순환. 러우 전쟁이 이어서 세계의 또 다른 비극이 되고만 이번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네, 최근 브라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죠. 아마존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 우림의 북쪽에 122년 만에 가뭄이 덮쳤습니다. 한편 불법 벌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아마존 남쪽에서는 여러 차례 태풍이 덮치면서 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일명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 아마존.
50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이 생태계 보고에 최근 극심한 가뭄이 덮쳤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북부 마나우스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해왔던 아마존강의 가장 큰 지류인 네그루강이 불과 1년 새 강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은 것입니다. 현재도 하루에 13cm씩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지역이고 강수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유독 9월에 강수량이 적어져가지고 122년 만에 최악의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측 이래 최저 수위를 기록한 네그루강. 수로를 통해 마을마다 식료품을 날아 실으던 선박들 역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Mais difícil é o transporte da água, né? A gente tem que se deslocar uma faixa de 30 a 40 minutos para ida e vinda, né? Nosso poço, não é tratamento, né? Tem um tratamento básico. As nossas crianças estão tendo diarreia, vômito, né? Até muitas vezes febre por causa da água, né? 아마존 생태계의 지표이자 멸종위기종인 아마존강 돌고래도 낮은 수위와 높아진 수온을 견디지 못해 집단 폐사하는가 하면 강 곳곳에는 연일 고온에 폐사한 물고기들의 사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원주민들이 생선을 잡거나 그 토산품을 큰 대도시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걱정이 태산이겠죠. 수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학교도 휴교가 들어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아마존 지역은. 기후변화와 건기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의 열대우림은 기약 없이 장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적어도 연말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공장들 역시 용수 부족으로 임시 휴업하는 등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Fazer compra de suprimentos para casa está muito difícil. Se for uma estiagem prolongada, então a gente vai continuar com essa dificuldade por mais meses, né? 한편 북부와는 정반대의 재앙을 마주한 아마존 열대우림 남부, 파라리아주 등 남부 일대에서는 연일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이제 그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수차례 또 이렇게 남부 지역을 강타해가지고 주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열대우림을 사이에 두고 극과 극으로 갈린 날씨. 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데다 여전히 800여 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극단적인 재해의 원인은 무엇일까? O cruzamento do El Niño, que é um fenômeno natural, com a mudança do clima de forma descontrolada, com o aquecimento do Atlântico Norte. Começássemos o ano com enchentes aqui no Amazonas e no Acre, secas terríveis no Rio Grande do Sul. 게다가 룰라 정권 이전에 무분별한 화전 개발과 불법 벌목으로 몸살을 앓았던 아마존. 지역 주민들은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을 아마존의 파괴로 쏟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벌목을 너무 많이 해서 2015년과 2016년 엘니뇨보다 지표 온도가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지역의 그 현지 원주민들은 인재에 의한 재난이라고 보고 있죠. 최근 전국 곳곳의 병원이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중국. 마치 3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병상 부족으로 복도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수백 명의 환자가 몰린 이유 바로 폐렴 때문입니다. 赶紧来查一下，挂的急诊，前面还排队将近30个人，估计得排至少得1个多小时吧。 중국에 확산하기 시작한 이 폐렴은 지난해 태국의 공주도 감염됐는데요. 이후 합병증으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황.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중간 정도 되는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시작되는 폐렴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하루에 3,500명씩 감염되고 있거든요. 비말을 통해 감염되며 심한 경우 백폐 현상을 보이거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감염자의 80%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에 유행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항상 한 3년에서 4년 정도 주기로 유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라이드라는 항생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폐렴은 예방 백신이 없어 항생제로 사후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치료제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로 되돌아간 듯한 진풍경. 내달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중국은 비축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사람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기간에 중국 사람들이 내가 아픈데 먹을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게 학습이 돼서 내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고 느낄 때 약을 사재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병에 대한 우려를 정부나 아니면 중국 사회에서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뜻밖의 전염병 유행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중국. 큰 피해 없이 폐렴 유행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한 모닝씨. 차곡차곡 점수 모아서 내 집 꼭 갖고 말겠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청약 가점을 위한 조건을 착실히 쌓아온 모닝씨. 어느새 내 집 마련의 고지가 눈앞인데요. 그런데 모닝씨 앞에 끼어든 이 사람들은 누구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천만 원 소형주택 보유자가 민영주택 청약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이 무주택 간주 기준에 대해서 금액과 청약 유형을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을까요? 2021년도 8월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공급이 줄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무주택자로서 취급될 수 있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는 빌라와 연립 등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분양 중이라는 한 빌라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 건물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요? 예.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으로 꼽히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이 빌라. 베란다를 확장해 실평수는 25평이고요. 탁 트인 거실과 주방을 자랑하죠. 방은 총 3개로 이루어져 4인 가구가 살기 딱 좋답니다. 요즘 지어지는 빌라들이 보통 비슷한 규격이라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빌라는 전부 52해배 정도 돼요. 보통 이 정도 크기예요. 그게 가장 경제성이 있대요. 공시 가격 1억 5,500만 원의 소형주택.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빌라에 살면서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해지는 거죠. 6천 대 분양했던 거죠. 호가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 거래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2억 대도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가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집값이 2억 미만 정도는 주택으로 안 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신혼부부나 젊은 커플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정책일 것 같고,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청약 당첨될 확률이 더 낮아지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죠. 계속 집값은 올랐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청약을 어떻게든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준다고 하면 기다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1977년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죠. 이후 2015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의 공시가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8년 만에 새롭게 확대 개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기대 효과가 있다고요? 전세 사기 사건의 거의 그 대상이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청약시장에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면 비아파트 보험 60제곱미터 이하도 매입을 하면서 살겠죠. 그래 되면 전세 사기 사건을 피할 수 있죠. 주택 구매를 원하는 한 남성. 비슷한 면적인데도 가격 차가 어마어마하죠. 빌라냐 아파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빌라로 해요. 이거 어차피 청약 때 무주택이야 무주택. 옳았구나. 빌라 매매로 청약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택을 매각을 하고 돈을 얹어서 이제 아파트를 가줘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된다라면은 그냥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재산세라든지 또는 본인의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모든 비용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오직 청약 가점을 위해서 실제 수요자들이 움직일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매매의 무서움을 몰랐네요. 제가 전세로 주시죠. 거기다가 공공주택까지 지금 다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주택은 아예 하지는 못하게 했는데 공공주택까지 다 하게 해주니까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청약시장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무주택자로 간주된 주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유형은 현재 민간주택에 제한되어 더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앞으로 청약 유형이 확대된다면 공공주택 청약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화된 기준이 모든 유형의 경쟁률을 높여서 결국 청약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가 기회를 뺏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개정을 늦출 수는 없다고요?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이러한 금액도 물가 상승이나 기타 요인들을 반영해서 적절히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현 무주택 간주 기준이 시행된 2015년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하는 소급 적용이 가능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소급 적용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저는 소급 적용은 안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까지 적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청약에 대한 그 가점들은 올라가고 청약에 대한 경쟁률은 올라가고 오히려 재고주택 시장이라든지 주택 가격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청약 통장 가점은 84점이 만점, 무주택 기간 최고 점수가 32점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죠. 소급 적용까지 되면 극심한 청약 경쟁률이 집값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네요.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역차별이 될 수가 있고 울분을 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정부로서도 좀 상세하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입법 전까지 세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 썰이었습니다. 오늘 물가 중에서 주제가요, 바로 이 수산시장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PD님 오늘 주제 뭐예요? 직접 찾아보시죠. 헐. 혹시 새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미? 아니죠. 아니에요. 혹시 저 킹크랩인가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물가 속 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화제의 수산물이죠. 바로 킹크랩입니다. 지난주 한 대형마트에서는 킹크랩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킬로그램당 6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장 문을 연 지 10분 만에 재고가 모두 동났죠. 그렇다면 관심을 한 몸을 받고 있는 킹크랩. 수산시장 가격은 어떨까요? 75,000원. 작년 이맘때는 얼마였어요? 한 8,000원 나가지. 예전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죠. 13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제철을 맞아 저렴해진 것도 있지만 지난달 시세였던 킬로그램당 11만 5천 원과 비교해도 4만 원가량 떨어진 7만 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사온 무거워라 킹크랩 한 마리가
와, 정말 크네요. 진짜 크죠? 역시 킹크랩인가요? 이래서 3kg의 무게, 가격으로는 20만 원이 조금 넘는 거죠. 이거 이제 먹어봐야죠. 조심. 그래. 여기가 네 자리야. 어이, 자리 잡고 그래. 그런데 킹크랩을 찔 때 더 맛있게 찌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주둥이를 찔러서 장에 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빼야 짜지 않고 장이 찹찹하고 맛있어요. 지금 또 물이 나오잖아요. 이 물을 빼고 다시 달았을 때 200에서 300 사이 막 줄어들어요. 그렇게 간수 쫙 빼낸 킹크랩을 약 30분가량 푹 쪄주면 됩니다. 갓 쪄낸 킹크랩, 붉은 갑옷으로 바꿔 입으니 갑각류의 왕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와, 맛있겠다. 자, 3kg짜리 킹크랩을 쪄봤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살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크랩은 살이 찬 정도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크죠. 지금 시기에 킹크랩 살수율은 80% 이상이라는데요. 제철을 맞아 단맛이 강하고 살이 꽉 찼다고 합니다. 해체 작업은 오늘도 역시 수작업이죠. 약 3kg이었던 킹크랩을 간수를 빼고 푹 찌니까요. 이렇게 한 접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게살만 보기 좋게 발라낸 한 접시, 그 무게는요 690g 정도입니다. 한 근이 조금 넘네요. 이 킹크랩이 킬로그램당 7만 원대까지 떨어졌어도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쉽사리 넘볼 수 없는 음식이죠. 그래도요, 맛은요. 살이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찐 게의 풍미는 말해 뭐합니까? 와, 그 맛있어. 게가 맛있다고요? 킹크랩. 고급 식자재의 대명사로 귀한 몸 자랑하는 킹크랩. 값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국제 정세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미국하고 유럽이 러시아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이 그 경제가 안 좋으면서 킹크랩 수요가 급감을 했어요. 아시아는 오호츠크해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수입해 왔는데요. 최근 중국 수요가 줄면서 킹크랩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수출도 급감하자 그 물량까지 전부 한국으로 몰리게 됐다는데요. 러시아에서 잡아올린 킹크랩들. 우리나라엔 어떻게 처음 들어오는지 궁금해지죠? 여긴 어디죠? 여기는요. 일단 그 러시아에서 배가 들어오면 일단 통관되기 직전에 보관하는 장소고요. 킹크랩이 100에서 한 150톤 가량 되고요. 아하, 요즘 가장 분주하다는 곳입니다. 통관 절차를 밟는 동안 보관하는 보세 창고인데요. 우와, 이미 수조에 킹크랩들이 넘쳐납니다. 물량이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보통의 패딩은 따뜻함을 위해 입는다. 아니, 난 스타일이 중요한데? 아이더만의 디자인으로 스타일 있게 따뜻하다. 아이더 스투키다운. 보통의 스타일, 그보다 더. 아이더. 물류 너머에서 물류의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세방그룹.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들여오는 킹크랩 물량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공급이 옛날에 100톤이라 그러는데 200톤으로 늘어난 케이스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싼 적은 없습니다. 원화로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인데요. 전만 해도 9만 원, 10만 원 정도 계속 유통이 됐던 겁니다. 가장 지금 맛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장으로 가고 또 우리 입으로 오는 거죠? 1차적으로 산지 도매 상들이 와서 이제 적게는 뭐 1톤부터 많게는
뭐 10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요. 수입 물량 대부분은 동해시와 속초시로 들어옵니다. 보세 창고에서 산지 도매상을 가지고 다시 수도권 도매상에게 한 번 더 넘기는데요. 그 후 소매시장들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 말고 식당에서도 떨어진 값이 반영이 좀 됐을까요? 통신원 연결해 봅시다. 자, 누구시죠? 어우야, 저네요. 킹크랩 가게 앞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킹크랩 같은 경우는 저희는 13만 9천 원. 그러니까 코스로 스키다시랑 이제 뭐 식사랑 다 포함되어 있으세요. 10kg당 15만 8천 원. 저희 같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서 변동이 많이 안 돼요. 기존에 판매하던 선도와 등급 유지는 물론 생물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상차림비, 곁들이 음식 재료비까지 고려하면 가격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도 그렇잖아요. 식육점에서 돼지고기 값이 떨어진다고 실제로 고깃집에서 돼지고기 뭐 1인분 가격이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앞으로의 킹크랩 가격 변동을 가늠해 본다면요? 전쟁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해. 그러면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까지도 저희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물가 속 가격 하락.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전쟁 영향이라는 이유를 알고 나면 이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겠네요.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곤 하죠. 바로 감기입니다.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른 분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닌 상황. 추워지니까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감기 환자들이 많이 급증을 했거든요. 감기 증상은 대개 이틀에서 사흘까지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 보통 찾게 되는 게 감기약인데요. 하지만 한간에는 의외의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죠. 원하는 해열제를 찾아서 약국 수십 군데를 헤맸다는 경험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어떤 상표에 어떤 약이 기침, 뭐 가래 이런 거 줄여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그걸 사재기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요즘에는 또 알고 그렇게 전화로 먼저 있나 확인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약품의 수급은 다행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 뭘 먹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풍부한 비타민 C가 바로 그것. 비타민 C를 먹으면 선택적으로 백혈구에 비타민 C가 많이 있어요. 백혈구가 뭐예요? 예, 면역 세포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다는 믿음은 동서고금 다르지 않은데요. 프랑스에서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을 와인에 넣어서 따뜻하게 끓여 마시거나 동유럽권에서 비트 뿌리로 맛을 낸 수프를 먹는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감기에 걸린다면 감기약과 함께 비타민 C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에 걸릴 수 있고요. 호흡기로 노출되는 경우에 뭐 폐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뭐 사망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감기약과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증세가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감기 며칠 빨리 때려다가 몸속에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소문. 어릴 적에 약과 주스를 같이 먹지 말라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요? 이 논란의 중심에는 약 속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성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벤조산 나트륨이 보존제라고 말합니다. 약 성분을 몸까지 이제 가져가기 전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용매에 보관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죠.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보존제가 문제로 거론된 이유는요. 안에 이 맛과 향을 보존하기 위한 그 보존제랑 비타민 C가 만나면 벤젠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 속의 보존제와 비타민 C가 만나면 벤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벤젠이란 어떤 물질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벤젠은 석유용제를 쓰는 드라이 클리닝 과정에서 배출되기도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비타민C가 촉매로서의 역할을 해서 벤조산 나트륨의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벤조산 나트륨에 붙어 있는 이제 소듐물이와 산소 같은 것들이 제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벤젠 고리의 기본적인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젠이 생성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둘 사이의 화학 반응만 일어난다면 새로운 물질, 즉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벤젠에 노출돼서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일부 호흡기로 노출되는 경우에 폐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노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난 2006년 일부 에너지 드링크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큰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죠.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면 감기약과 비타민C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겠네요. 됩니다. 예, 같이 먹어도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단 나을 거고요. 그닥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감기약과 비타민C를 함께 먹더라도 딱히 우려할 만한 일은 없다는 이야기. 벤젠이 생성된다면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벤조산 나트륨과 비타민C의 반응을 통해서 벤젠이 생성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양이 높거나 그렇지 않고 미미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데다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양이 미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약을 1년에 몇 번이나 먹을 것이며 감기약에 들어있는 보존제 성분으로 들어있는 그 소량이 비타민 C와 만났다고 해서 형성될 수 있는 벤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 용량 한 번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몸속에서 바로 발암물질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벤조산 나트륨이 WHO 일일 권고량의 3분의 1 정도 들어간 데다가 소화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는 건 역시 화학 반응의 확률을 낮춘다는 이야기. 감기약을 통한 벤젠의 노출보다는 우리 인위적인 요인들, 그런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사실 담배 피시는 분 옆에 있는 것보다 더 해롭진 않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찜찜하다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비타민C를 먹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죠? 비타민C를 복용하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감기가 빨리 낫는다라고 입증하지 못했어요. 비타민C가 정말 감기에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시험에는 비타민C가 감기에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감기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 기대되네요. 잘 먹고 잘 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못 쉬든 잘 쉬든 1, 2주면 사라질 거 잘 먹고 잘 쉬면서 견딜만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 좋은 그런 영양 성분들을 드시고 휴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기 빨리 낫는 지름길. 골고루 먹고 푹 쉬는 것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대박과 대박의 차이. 풀 죽었네. 와, 풀렸네. 의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하트 브러쉬. 하트 브러쉬.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아 뜨거. 어우 뜨거. 오늘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하텐루 슬립 드림. 좋은 첫인상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내내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이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한결같이 힘이 되는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세요? 내면? 외면? 안에서 밖을 만드는 뷰티 밸런스. 뷰티 바이스 비비랩. 당신에겐 비비랩이 있나요?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혼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코지마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만나면 일도, 휴식도, 함께하는 것도, 파티마저도. 처음 만나는 듀얼 엔진과 모션 프레임. 코지마가 만드는 코지플레이. 코지마.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고기 맛의 국룰, 세상 없던 국룰, 하남 돼지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혈압도 높아질 수 있죠. 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감기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가을 날씨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